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ATP 신인상을 받은 야쿠브 맨식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ATP에서는 매년 연말에 여러가지 상을 주는데요. 기량 발전상, 컴백상, 스포츠맨십상, 그리고 신인상 같은 것들이 있죠. 그중 신인상은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간 21세 이하 선수 중 올해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선수 중에는 지금 세계 정상급으로 자리 잡은 야닉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있죠. 그렇다면 2024년에는 누가 이 상을 받았을까요? 후보에는 체코의 야쿠브 맨식과 중국의 샹진청이 있는데요. 올해 신인상의 주인공은 바로 야쿠브 맨식이었습니다. 맨식은 체코 출신으로 사실 주니어 때부터 꽤 유명했습니다. ITF 주니어 서킷에서 84승 28패를 기록하면서 2022년 주니어 세계 랭킹 2위까지도 올랐고요. 같은 해 호주 오픈 주니어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5월 TK 스파르타 프라하 오픈에서 첫 챌린저 투어 우승을 차지했고 2024년 드디어 ATP 투어에서 제대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맨식은 올해 투어에서 총 25승 17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몇몇 대회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ATP 250 도하 오픈, 여기서 맨식은 앤디 머리, 가엘 몽피스, 그리고 당시 세계 랭킹 6위였던 안드레이 루블레프를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어요. 결승에서는 카렌 하차노프에게 패배했지만 이 대회 덕분에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0위 안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US 오픈에서는 1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9위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을 상대로 3대0 업셋 승리를 거뒀어요. 이후 3라운드까지 진출했지만 풀세트 접전 끝에 누노 보르헤스에게 아쉽게 패배했죠. 상하이 마스터스, 맨식은 이 대회에서 생애 첫 마스터스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또다시 안드레이 루블레프를 꺾고 4라운드에서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를 이겼습니다. 8강에서 절대 강자 노박 조코비치와 붙었는데 타이브레이크 끝에 1세트를 가져오면서 잠시 희망을 보였지만 결국 1대2로 역전패했죠. 비엔나 오픈, 맨식은 여기서 예선부터 시작해 본선 8강까지 진출하며 세계 랭킹 50위 안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다만 비엔나 경기 직후 파리 마스터스 예선을 치르면서 체력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들 덕분에 맨식은 올해 ATP 신인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맨식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신체적 조건. 맨식은 키 193cm, 몸무게 83kg으로 정말 이상적인 체격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강력한 서브와 넓은 코트 커버 능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적인 플레이. 맨식의 코트 레벨 영상을 보면 그의 공이 굉장히 묵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맨식의 샷은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더 직진선 타구를 띱니다.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공이 바운드된 후에 더 깔려서 들어오다 보니 정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 델포트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강력한 스트로크와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세 번째, 네트 플레이. 맨식은 높은 수준의 발리를 구사합니다. 그의 발리를 보면 샷의 밸런스가 잘 잡힌 편이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트로 과감하게 전진해 상대를 압박하고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193cm의 신장에서 나오는 코트 커버력, 그리고 네트 플레이의 기본기가 탄탄한 덕분에 맨식은 앞으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며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긴 랠리에서의 불안정성. 상위 랭커들과의 경기에서 그의 강력한 공격력이 빛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4년 상하이 마스터스 8강 경기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만났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맨식은 초반 타이브레이크를 가져오며 기세를 올렸지만 조코비치의 끈질긴 수비와 정확한 스트로크에 막히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코비치는 맨식의 강력한 샷을 끊임없이 되받아내며 긴 랠리로 경기 흐름을 가져갔고 맨식의 공격적인 플레이는 무색해졌죠. 이처럼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바로 테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워낙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지만 이런 극단적으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험과 대처 능력은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조코비치처럼 상황에 맞게 게임을 조율하고 약점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맨식이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 맨식은 올해 100위권 이하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종종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경기 기록을 보면 디미트로프나 루블레프를 잡는 등 상위 랭커들과의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상대가 랭킹이 낮은 선수일 경우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기력은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선점으로 지적될 수 있죠. 경기 초반에는 강력한 서브와 공격적인 플레이로 우위를 점할 때가 많지만 경기 중후반이나 중요한 순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실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직 어떤 상대와 맞닥뜨려도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상위권 랭커로 도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맨식은 체코 테니스의 미래로 불릴 만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거 토마스 베르디으나 카롤리나 플리스코바와 같은 체코 출신 스타들의 뒤를 이어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체력 관리와 수비 능력 그리고 경험이 좀 더 보완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탑 10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인상 후보였던 샹진청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